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며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에 도움이 된다면 탈당하겠다면서도 자신이 탈당하면 지지자도 빠져나갈 것이라며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이 후보도 민주당의 입당에 함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일당 2명이 경찰에 체포됐는데 손 선수는 이들의 협박에 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두고도 말이 엇갈렸습니다. 잔류, 탈당, 출당까지. 김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의 진짜 속내와 전략을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탈당하겠지만 지지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고 탈당 효과를 입증할 분석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탈당하는 게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구 여권 핵심 관계자는 MBN에 윤 전 대통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탈당으로 지지자들이 함께 빠져나가는 걸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탈당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본인의 판단이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제 생각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김문수 후보 측은 김 후보가 후보 확정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해서 당에 남아달라고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즉각 부인하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탈당, 출당과 관련해 당권 투쟁용인지까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민의힘과의 원활한 협의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처럼 누구도 결정짓지 않자 오늘 취임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이른바 윤심과의 결별을 공식 선언하며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새로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윤 전 대통령 스스로의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여당과 대통령 사이 관계 재정립을 예고하며 윤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과 대통령의 분리를 당원 당규에 명문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이란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데 당내 선거와 공천을 포함해 주요 당무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협력, 당통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통 관계 3대 원칙을 당원 당규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1호 당원은 대통령이 아닌 모든 당원이 되어야 한다며 보수 정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자신이 비대위원장이라고 강조하며 김 후보 또한 입장을 같이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릴 것이라며 당내 윤 전 대통령 거취와 관련된 논란을 서둘러 매듭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참석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선거 전략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과 당의 공식적인 계엄 사과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탈당 요구뿐만 아니라 계엄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유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작심한 듯 공개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촉구했습니다.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계엄령은 국민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당이 나서서 책임을 표명하고 공식 사과하자고도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식 사과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2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개혁 정치를 실천해왔는데 사실상 출당과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비대위원장 명의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공식 사과하고 비대위의 의결로 징계 취소와 복권을 단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을 염두에 두고 이 후보를 끌어안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당의 잘못된 판단으로 쫓겨났다며 빠른 시일 안에 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가 제안한 3년 임기 단축 개헌 로드맵도 김 후보 측이 전면 수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논의하는 가운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복당해 김문수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정호영 전 국방장관의 영입도 취소되는 등 혼란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원팀을 이뤄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당은 용광로와 같이 어떤 분이라도 다 포용을 해서 훌륭한 일과 또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친박계 최 전 부총리는 국정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은 인물입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막말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 총선에서 공천이 취소됐고 이후 한동훈 전 대표를 꾸준히 비판해왔습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변화냐고 꼬집었고 선거를 망치기로 작정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장해찬 결성한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복당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잡음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던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에 합류한 데 이어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상임 고문에 위촉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정 전 장관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인물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상임고문 인선 발표 5시간 만에 위촉 취소를 공지하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취합해서 전달하는 과정에 제 부주의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통합형 선대위를 내걸었지만 당내에선 용광로가 아니라 당이 스스로를 불사르는 분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탈당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아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선 스스로 분열하는 일종의 꽃놀이패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과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제명을 촉구한 겁니다. 즉각적으로 윤석열 내란 속에
제명하십시오. 나중에 가서 윤석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꿀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도 지적하며 내란 프레임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당 차원의 공세도 윤 전 대통령 당정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 것에 대해 극우의 민낯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않는다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광훈의 늪, 내란의 망령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의힘의 탈당 딜레마를 반기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민주당 선대위 소속의 한 의원은 MBN에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에겐 가장 취약한 지점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선 일종의 꽃놀이패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회팀 최돈희 기자와 뉴스 추적 이어갑니다. 최 기자, 결국 김문수 후보 결정에 달린 것 같은데 진짜 김문수 후보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사실 정확한 의지고는 알 수 없지만 입장이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본인이 난 탈당하겠다 이런 거는 몰라도 정당의 지도부가 그걸 좀 문제가 있으면은 잘라낸다. 인기 떨어지면 잘라낸다. 이런 것들은 정당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 오늘도 대통령 본인의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결정하기까지만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이 아마 고민되는 지점일 건데요. 네. 김 후보로선 윤 전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거취를 정해주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거취가 결정돼야 당내 의견을 모으고 그에 맞는 선거 전략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탈당 공고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압박 차원인데요. 김 후보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김용태 위원장의 탈당 권고 조치 예외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이 쫓기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반면 빅텐트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그래도 해볼 만한 판세인데 윤 전 대통령의 거취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선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고 더 나아가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도 단일화 논의를 하려면 이 문제 핵심 선결 과제입니다. 여기에 선거 때마다 분수령이 되는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양당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네,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권고하고 후보도 내심 탈당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당의 요구 과연 받아들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김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 공개됐는데요. 네. 양측의 주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탈당하겠다는 게 바로 이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었는데요.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이 부분에 눈이 갑니다. 조건부 수용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탈당이 이번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문수 부측 핵심 관계자는 MBN에 윤 전 대통령의 입장도 당에 남길 원하는 걸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저 말에는 내가 남아 있어야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탈당 조치, 출당도 가능한 겁니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 탈당이란 게 징계인데 4단계 중에 제명 조치를 제외하고는 탈당이 가장 셉니다. 예. 여기에 당 윤리위를 열어야 하는데 선거 기간 지지층 이탈 같은 역풍 가능성에 정치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당을 나온다.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예측이 되나요? 8년 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끝까지 버텼고 결국 제명 조치됐습니다. 아하. 보수 진영을 좀 더 보강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당시 탄핵 선고가 나고 7개월 뒤였고 대선 5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탈당 조치가 쉽지 않다는 건데 여론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후보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영남에 이어 텃밭인 호남 민심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영호남의 화합을 상징하는 화개장터도 방문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영남권에 공을 들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본격 호남 유세에 앞서 경남 하동 화개장터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 노래 일부를 해보도록 화개장터. 광주와 대구 출신 청년들과 SNS 방송을 하며 통합을 강조했고 거리 유세에서도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지속 부각하며 이번 대선은 일자라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정부의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할까요? 그 정부의 상징은 저는 국민 주권이라고 생각해요. 국민 주권 정부. 이 후보는 또 이순신 벨트로 명명한 이번 지역 유세에서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도 오늘 하루에만 전남 4개 시를 돌며 거리 유세를 한 이재명 후보는 5.18 기념식 있는 일요일까지 호남에 머물며 텃밭 따지기에 주력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조이대 특검법 등 이른바 사법부 흔들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전 세계에 이런 독재자가 있었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남 민심을 훑고 서울로 돌아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은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정조준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개정안 등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삭제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합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후에는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과 함께 대법원을 찾아 규탄 대회도 열었습니다. 범죄자가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살해하고 헌법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신선불가침의 존재다. 이재명은 신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독립수호 독재저지투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일정의 상당 부분을 민주당 때리기에 할애했는데 이 여론전을 통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교권 회복을 약속하며 스승의 날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보수 단일화는 거듭 일축하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이나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주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현직 초등교사들을 만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제2의 서희초 사태를 막겠다며 교권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교사에 대한 무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 후보는 교사와 학부모의 직접적인 접촉 차단, 교육 공무원 송무 변호사 지원, 문제 학생 교실 격리 등을 공약했습니다. 대학교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예비교사들을 만나 젊은 층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교대 학생들과 8번째 학식 행사를 진행한 이 후보는 학생대 교원 비율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보수 단일화를 거듭 일축하며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이라도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잔압계나 보수 진영 멸망을 위해 가지고 애쓰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절대 조용히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본인의 어떤 위치를 자각하고 이 선거에서 빠져달라. 보수의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는 내일 충남을 찾아 중원 표심을 집중 공략합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 대선 19일을 앞둔 상황, 여론은 어떨까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안정적 선두를 달리고 있고 보수 진영은 반등은커녕 점점 더 밀리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물론 정권 교체 여론도 더 커졌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이승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NBS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관의 일주일 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29%였는데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진보층에서는 81%가 이재명 후보를, 보수층에서는 56%가 김문수 후보를 각각 지지했는데 중도층에서는 이 후보가 55%로 우세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이 후보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7%로 지난 1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기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2%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28%, 개혁신당 4%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2주 앞두고 1강, 1중, 1약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우세한 판세 속에서도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며 낙관론을 경계했는데요.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이어서 정태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역사적인 기록과 일본의 법률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당시를 소환하며 김 후보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는커녕 국민 자격조차 없다고 견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앞으로 줄어들 거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후보의 개인적 경쟁력은 현저히 차이가 나지만 지지층 결집에 의한 정당 지지도 격차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치열한 백병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위기감이라기보다는 최악을 가정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단일화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가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압도적 정권 교체로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몸을 낮추고 선거 기간 내내 한 표만 더 달라는 읍소 전략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8일 만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 두 사람 당장 내일 전북 익산 유세 현장에서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는 책임감과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합니다.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 또 보수 진영에서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충분한 경험을 쌓은 인물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공개 지지에 이 후보도 화답했습니다. 저는 김상욱 의원이 우리 당으로 입당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을 참칭했죠. 전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김 의원은 MBN의 지지 선언 뒤 이 후보와 통화한 사실을 밝혔는데 두 사람은 5.18 기념식에 앞서 내일 익산 유세 현장에서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도 진영을 넘어 내란을 종식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향후 김 의원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과 유세 지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3주도 남지 않은 대선 상황 정치톡톡에서 국회팀 표선우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표 기자, 어디로 가면 될지 첫 번째부터 볼까요? 친근해야 산다. 이재명 후보의 필승 전략일까요? 짧은 기간 동안 전국 민심 사로잡아야 하는 후보들 그 지역 언어 쓰는 것만큼 효과적인 전략도 없겠죠. 그래서인지 오늘 전라도와 경상도의 접경지인 화개장터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두 지역 사투리 섞었으며 인사했습니다.
잘 계셨니까? 아침은 드셨는겨? 시방은 이재명이요? 예, 춤도 추고 이렇게 사투리도 쓰고 한 표를 얻기 위한 절실한 마음이겠죠. 이재명 후보는 어제부터 온라인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더라고요. 네,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유권자들 만나고 있죠.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노하우가 쌓였는지 오늘은 동료 의원의 구독자 수를 늘려주겠다는 약속도 했는데요. 방혜정 TV로 네. 이 방송으로 2,000명 정도 늘리는 걸로 10만 7천을 이 방송 끝날 때까지 넘기면 또 좀 한 번 더 주시는 걸로. 1시간가량 방송 진행했는데 오늘은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쩐지 민주당 쪽으로 좀 더 기울어 있네요. 네,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오늘은 유세 현장보다는 이재명 후보 비판에 좀 주력을 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홍 전 시장이 대선판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에 연일 국민의힘과 각을 세우고 있는 홍 시장, 오늘은요. 당이 내게 베푼 게 없다면서 5번의 국회의원 모두 본인 힘으로 당선됐다고 했고요. 심지어는 3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갔다면 이런 당에서 가슴앓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발언 수위가 거의 절연을 선언한 수준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통합이 절실한 국민의힘, 결국 오늘도 의원들이 나서서 홍 전 시장 달래기에 주력했습니다. 예.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너그러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각에선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 실망한 홍 전 시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었죠. 오늘 이재명 후보도 홍 전 시장의 마음 이해한다고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까지 넌지시 말했는데 민주당 적극 끌어안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념이나 보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통합의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공감대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홍길동도 아니고 뭐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요즘 민주당에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아니고요. 전남 순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김문수 의원입니다. 동명이인인 거죠? 네. 오늘 순천에서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이름조차 당당하게 불리지 못했습니다. 아까 잠깐 올라왔지만 본인 이름을 쓸 수 없는 땡땡땡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 의원 지난주에는 지역 주민과 당원들 항의로 본인 이름이 적힌 현수막 철거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며칠 전엔 설익은 여성 관련 공약을 냈다가 곤혹을 치르기도 했었는데 어쩐지 난처한 상황이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예,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표선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제기된 의혹이 추상적이라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조치가 없으면 사진 공개도 검토하겠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현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 서울중앙지법은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혹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민주당은 앞서 지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걸 두고 특혜 재판을 하고 있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접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MBN 취재진 질문에 지판사는 아직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제19 감싸기라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의혹이 추상적이라 밝힐 입장이 없다고 한 만큼 민주당에서 구체적 정황이 담긴 추가 폭로를 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MBN이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취재 결과 손흥민 선수 측은 임신을 주장한 20대 여성에게 수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조작된 자료로 협박을 한 건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어제 저녁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A씨는 임신 초기라며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SNS로 손 선수 측에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돈이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건넨 자료가 조작됐는지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임신을 주장하는 시점이 손 선수 측의 진술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난 3월에는 A씨의 지인 B씨도 임신 폭로를 무마하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손 선수 측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장문에서 손 선수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과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는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재작년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사는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이 대규모 전세 사기가 터져 시끄러웠는데요.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한 임대인 부부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을 맺어 17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들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경기도 동탄 지역에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인 A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여 14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7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갭을 이용해 실투자금 없이 수익을 노리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를 이용한 겁니다. 보증금 돌려줄 능력 없으신데 왜 계속 계약하셨습니까? A씨 부부의 범행을 알면서도 역전세 매물에 추가 매수를 유도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공인중개사 B씨 부부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평균인의 행위가 아닌 투기꾼의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들에 대해 징역 6년에서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했지만 보증금 편취 고의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형을 절반 가까이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세 사기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확인하는 동시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무자본 갭 투자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모두 취하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징계 절차도 중단했는데요. 이 사태 반년 만에 학교와 학생 측의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장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덕여대 설립자 흉상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한켠에는 재학생들의 점퍼가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에 항의해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레커치를 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복구에 54억 원이 든다고 판단한 대학 측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하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사태가 번졌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한 걸 참 많이 물어보기는 하는데 학교와 학생이 어쨌든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게 절대 좋아 보이거나 안정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하지만 동덕여대는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덕여대는 총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궁극적으로 처벌보다는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교육기관 입장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학생들은 고소 취하를 계기로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1년 동안 학교가 소란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도 신경이 계속 쓰였는데 이제 잘 얘기가 붙었다고 해서 조금 마음이 놓인 것 같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와 민사소송도 모두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대학과 재학생은 복구위원회를 마련해 레커칠에 대한 복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4명 중 1명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또 2명 중 1명이 그만둘까 고민하는 직업, 바로 교사입니다. 이 스승의 날인 오늘도 예전 같지 않은 교실 분위기에 마음은 어둡기만 한데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신뢰 회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90년대 인기곡에 맞춰 안무를 선보이는 교사들. 교감 선생님까지 숨은 가창력을 뽐냅니다. 이제는 학생들의 차례. 절도 있는 춤이 K-팝 가수 못지 않습니다. 이날을 빌려 선생님께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스승의 은혜 합창으로 대신합니다. 얘들아 사랑해. 너희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출근길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건네는 행사도 교정을 온기로 채웁니다. 해마다 사제의 정을 나누지만 교사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웃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원단체에 따르면 심각한 교권 침해로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2명 중 1명은 교편을 내려놓을지 고민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고교에서 학생의 폭행을 묵묵히 견디는 교사의 모습은 한껏 추락한 교권의 현주소입니다. 저의 생활이고 직업인데 저희 직업을 걸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계는 교내 말걸기 운동을 제언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일상 대화를 늘려 친밀도를 높이자는 건데 실제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 진단입니다. 학교에서 공동체성이 적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선생님들께 하나의 처방이 될 수 있다라.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감싸 안는 학교의 모습은 어느새 웃자란 아이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도 선생님 되셨으니까 아이들이랑 잘 지내면서 행복하게 학교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대낮에 프랑스 파리 도심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괴한들에게 납치될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암호화폐 사업가의 딸이었는데 최근 이와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쓴 괴한 4명이 길을 가던 남성과 여성을 습격합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남성은 옆에 있던 여성이 끌려가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인근의 시민이 소화기로 제지하고 나서야 괴한들이 급히 차를 타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Mais on voulait voler son épouse. Et ce camion, on était sidérés et on a essayé de mettre quelqu'un dans ce camion pour le kidnapper. C'est là au moment là que je le comprends en fait. 30대 피해 여성은 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소 CEO의 딸로 밝혀졌는데 남편과 함께 길을 가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임신 중이던 이 여성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았고 남편도 얼굴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 경찰은 도주한 남성 4명을 쫓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부유한 암호화폐 사업가나 그 가족을 노린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일에는 한 암호화폐 기업가의 아버지가 괴한에 납치됐고 올해 1월에는 암호화폐 업체 공동 창업자 중 1명이 자택에서 아내와 납치됐다 구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손가락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우리 돈으로 100억이 넘는 몸값을 요구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초래한 현상이라며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은 파악하기 쉬운 만큼 언제든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멕시코에선 유명 여성 인플루언서가 SNS에서 생방송을 하던 도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여성시장 후보가 총격에 숨지는 등 여성 대상 살인이 멕시코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멕시코의 한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 계정에서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던 여성은 갑자기 몸을 웅크리며 쓰러집니다. 멕시코 도심의 한 미용실에서 20대 인플루언서가 생방송 도중 괴한의 총격으로 숨졌는데 이 과정이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Sino también las cámaras que de particulares pudieran encontrarse serían parte de los medios probatorios que eventualmente integre la carpeta de investigación. 피해자는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뷰티 인플루언서로 멕시코 검찰은 페미사이드, 여성 살인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이번 총격 불과 이틀 전에도 유세 중이던 여성 시장 후보와 딸을 포함해 4명이 피살됐습니다. 집권당 소속의 라라 구티에레스 후보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도중 총성이 이어지고 시민들이 도망치는 장면도 SNS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여성 대상 살인은 멕시코에서 오랜 사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매일 최소 10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고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5%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멕시코의 여성 대상 범죄가 심각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정치인이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중국에서 먹는 문제로 중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방을 음식 낭비라며 규제했었죠. 이번엔 아예 적게 먹고 운동하는 다이어트를 권장하며 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나란히 달립니다. 중국의 한 회사가 하루 5km를 뛰면 우리 돈 2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자 근로자들이 매일 러너로 변신한 겁니다. 체육관에 모여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들도 모두 한 회사의 직원들인데 역시 1kg을 감량할 때마다 4만 원이라는 인센티브가 걸려 있습니다. 근무 시작 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맨손 체조를 하는 기업도 생겨났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주민들을 불러 모아 헬스장처럼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운동 방법과 계획까지 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건 정부의 권고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3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통해 올해가 체중 관리의 해라고 강조했는데 당시 중국 보건기구 책임자는 질문을 던지는 기자에게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살을 빼라고 한 중국 정부의 권고에 지자체와 민간이 적극 화답하면서 중국 곳곳에선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중동 지역 처음으로 완성차 공장을 세웁니다. 이를 발판 삼아 중동 전체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2의 도시 제다에서 124km 떨어진 킹 압둘라 경제도시입니다. 현대차는 사우디 국부펀드와 함께 합자법인을 만들어 중동 지역 첫 완성차 생산 거점을 건설합니다. 오는 2026년 이곳에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공장이 완성됩니다. 내연기관차뿐 아니라 전기차도 생산하는데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막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따른 우려를 씻기 위해 품질을 최우선에 두고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GCC 국가 안에서 사우디, 아울러서 나가서 여기 그 영향권에 있는 북아프리카나
뭐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었을 때 저 이번에 이 사우디에서 공장 설립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사우디는 중동 전체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으로 꼽히는 지역. 일본의 토요타가 28%로 점유율 1위를 달리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닛산 등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며 한일 간 자존심 경쟁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العميل يفضل السيارات الكورية لأن تصميمها أحلى من السيارات اليابانية وبشكل عام هناك قبول من المستهلك السعودي للسيارات الكورية في السوق السعودي. 현대차는 가격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앞세워 사우디에서 해마다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이는 중동 시장 전체 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투자와 함께 국내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 다양한 영역에서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얼얼하게 맵지만 자꾸 찾게 되는 매운맛 라면. 요즘엔 해외에서 더 인기입니다. 국내 라면 업체가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키면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주가 100만 원, 황제주 등급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매운맛 라면을 넣어 멕시코 전통 음식인 타코를 만들어 먹고 치킨과 피자는 핫소스 대신 라면 소스를 뿌려 먹습니다. Where the cheese is dipped with the burak sauce, it becomes more cheesy. 전 세계를 강타한 한 라면 업체의 매운맛 라면 열풍은 이제는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체 매출의 80%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삼양식품의 역대급 실적 행진은 올해 1분기에도 이어졌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67%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양식품 주가도 1년 새 3배로 껑충 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가 100만 원 이상인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들은 내수 침체에 고환율까지 겹치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수 위주의 회사들은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영향을 입지만 해외 시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환율의 영향이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농심과 오뚜기도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K라면의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홍수철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해마다 기록적 비가 쏟아지며 홍수 예방이 갈수록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죠. 올 여름엔 이 전국의 댐 저장 용량을 평소보다 3배 이상 늘려 극한 호우에도 한계 수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그 훈련이 진행된 충주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주댐의 수문이 열리고 초당 48톤의 물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쏟아집니다. 극한 호우로 댐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순간을 가정해 진행한 비상 방류 훈련입니다. 충주댐에 하루 100mm의 비가 쏟아진다면 저장 용량 한계치인 145m에 근접해 긴급 방류가 이뤄져야 합니다. 2년 전 장마 기간엔 전국 16개 댐에 역대 최대 강수가 유입됐고 지난해엔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 하루 146mm의 비가 쏟아지는 등 극한 호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여름도 극한 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홍수 대비 비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충주댐을 비롯한 전국 20개 댐의 저장 용량을 충분히 늘려놓고 저장 용량 한계치 이내로 수위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극한 호우를 대비해서 홍수기 전까지 설계 홍수 조절량의 3.2배인 68억 톤의 물그릇을 미리 확보하여 댐의 홍수 대응 기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예상을 웃도는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댐 수위 조절을 하면서 비상 방류 피해는 줄일 계획입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위기 지역에 직접 발송하는 긴급 재난 문자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술타기.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술을 더 마셔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법을 말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김호중 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맥주를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를 한 정황이 포착돼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대중의 비판을 받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약 운전 처벌 수위도 내년부터 높아집니다. 현재 최대 징역 3년인 것을 5년으로 높이고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한 강제 검사도 가능해집니다. 약물 복용 측정 근거와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었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이나 병원 등 고령자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 시간을 지금보다 43%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헬스장 등록할 때 6개월이나 1년치를 한꺼번에 끊으면 부담이 되니 매달 조금씩 자동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속과 달리 나도 모르게 자동 결제되거나 가격이 오르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헬스장 구독을 시작한 이 20대 여성은 최근 카드 결제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5만 4천 원에 이용해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2배에 달하는 9만 9천 원이 결제됐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아무런 안내도 없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랑 문자랑 전화 이런 걸로는 고지가 전혀 오지 않았고 제가 따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그때 공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환불을 요구했지만 헬스장 측은 본사와 논의해야 한다며 해지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제가 찾아가야 된다는 점도 좀 답답했었고 그때 환불을 요구를 했을 때 대응하는 태도도 좀 불만이었죠. 헬스장 구독 서비스는 비용 부담이 적고 폐업 후 잠적하는 먹튀 피해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인데 관련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약 철회 등 계약 해지 문제로 자동 결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동 결제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자동 결제가 되는지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또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폐나 동전 사용한 게 언젠지 기억 안 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현금 사용률이 10%대로 뚝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실물 화폐는 사라지는 건지 강서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서울 도심의 한 주점입니다. 현금 손님이 별로 없어 카드 결제만 가능한 키오스크로도 영업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점원은 말합니다. 현금 결제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달에 한 2-3골? 많으면 그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일대 카페들을 둘러보면 현금 손님은커녕 현금 키오스크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또 현금 쓸 일이 있을 때는 보통 계좌이체도 되니까 현금은 거의 안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카드와 간편 결제 이용이 갈수록 늘면서 현금 사용 비율은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2013년만 해도 41.3%에 달했던 현금 사용 비율이 10여 년 만에 10%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머지않아 실물 화폐가 곧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통화 가치와 연동돼 화폐로 활용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과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도 이 같은 현상을 가속화할 거란 관측입니다. 앞으로 아마 한 5%까지는 줄 거라고 봅니다. 문명 사회가 되면서 하나의 발전해가는 양상이라고 봐서. 하지만 한국은행은 통신장애 우려와 소외 계층을 고려할 때 실물 화폐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저녁이 된 지금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밤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씩 강하게 쏟아지면서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부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평년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22도, 춘천 23도,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22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모레인 토요일에도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